안녕하세요. 저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맡고 있는 발굴 대장이에요. 우리는 고려가 남긴 역사의 흔적을 밝히기 위해 땅 속을 보고 있어요. 이곳은 고려 궁궐이 자리하고 있었던 만월대라는 곳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함께 2007년부터 12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했답니다. 고려의 흔적을 어떻게 땅 속에서 찾을 수 있냐고요? 고려라는 나라를 알면 그 궁금증이 쉽게 풀릴 것 같군요. 잠시 후 찬란했던 고려 궁궐, 개성 만월대 이야기를 통해 고려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가 쇠퇴하면서 한반도가 혼란스러웠던 시기, 901년 궁예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며 국호를 후고구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며 폭정을 일삼았고 결국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어갔죠. 반면 궁예의 신하로 있었던 왕건은 많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며 명성과 덕망을 얻게 됩니다. 918년 왕건은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받아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정하죠. 즉 통일신라가 분열되면서 다시 후백제, 후고구려에서 고려, 신라로 나눠진 후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당나라와 같은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했던 통일신라와 달리 고려는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온화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라, 후백제가 고려에 흡수되어 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됩니다. 이로써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강대국으로 더욱 부강하게 되죠. 철원에서 고려를 시작한 왕건은 고향이었던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며 자신의 집이 있던 자리에 궁궐을 건축합니다. 궁궐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죠. 왕건을 시작으로 처음 지었던 궁궐은 고려 8대 왕이었던 현종 2년에 거란의 2차 침략으로 모두 불타버립니다. 이후 현종이 큰 규모의 궁궐로 재건축하면서 고려의 중심이 되는 궁궐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고려 궁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123년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긍이 고려에 방문을 합니다. 서긍이 고려를 방문한 이유는 전년도에 사망한 예종을 조문하고 그의 아들인 인종을 위로하기 위함인데요. 서긍은 이 모든 여정을 잘 기억해두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것은 선화봉사 고려도경, 줄여서 고려도경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고려 궁궐은 중심이 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사신을 맞이하는 곳,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는 곳, 왕과 신하들이 나라의 일을 논의하는 곳, 운동 경기가 열리는 곳이 있었죠. 이외에도 궁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서긍은 고려의 정보를 송나라에 전달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1000년 전 고려 궁궐이 어떤 곳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긍은 궁궐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칭찬과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궁궐에 엄청난 사건이 휘몰아치게 되는데요. 고려 17대 왕이었던 인종은 14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인종의 외조부였던 이자겸은 어린 왕을 대신해 정적을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인종은 자신보다 더 큰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는 이자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이들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인종의 측근들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눈치챈 이자겸은 자신의 세력을 소집해 인종을 공격합니다. 이 사건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궁궐을 불태워버립니다. 이후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만
불타 사라져버린 궁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궁궐은 몇 년의 시간에 걸려 재건축되었지만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피난을 가면서 1232년부터 1270년대까지 40여 년간 방치되어 버립니다. 고려 24대 왕이었던 원종은 1270년에 궁궐을 재건축하지만 고려 궁궐은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나라의 농민 반란군으로 이름을 날렸던 홍건적은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합니다. 1361년 홍건적은 10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개성을 점령합니다. 이때 고려의 궁궐을 불태워버리죠. 고려는 홍건적과 맞서 개성을 되찾고 이들을 쫓아버리는 데 성공하지만 홍건적의 난으로 고려 궁궐은 완전히 소실되어 버립니다. 결국 고려 궁궐은 복구되지 못한 채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폐허로 버려지게 됩니다. 후삼국의 통일과 민족의 통합을 이룬 나라 고려. 고려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함께한 궁궐의 흔적이 남아있는 개성 만월대는 고려 왕조의 얼과 고려 역사를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적입니다. 여기서 퀴즈! 개성 만월대에 대한 기록은 송나라 사신 서경이 남긴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무엇일까요? 고려의 흥망성쇠와 함께했던 고려 궁궐은 오랜 세월이 흘러 땅속에 묻히게 되었어요. 궁궐 터만 남은 이곳을 조선시대부터 만월대라고 부르는데요. 남과 북이 함께 고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곳 만월대를 발굴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건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물을 전문으로 하는 고고학자이자 만월대 발굴대원이랍니다. 만월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발견되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잠시 후 만월대의 유물 이야기를 통해 고려의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땅속 깊이 묻혀있는 만월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발굴되지 않은 구역 중 궁궐의 가장 안쪽으로 알려진 서부 건축군을 발굴구역으로 정했어요. 이곳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돌로 된 주춧돌과 풀만 무성한 넓은 빈터였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특이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고고학에서 건축물의 흔적을 유구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유구들과 달리 이곳의 흔적은 5개의 작은 방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었어요. 고려사라는 책에서만 보던 5개의 시설을 실제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곳을 경령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경령전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과 재위 중인 왕의 직계 4대 조상, 즉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모셔두었던 곳으로 볼 수 있어요. 고려사에 따르면 경령전에서 왕실의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막세라고 하는 것은 둥글거나 반달 모양으로 지붕 처마 끝에서 마감해주는 기와를 말하는데요. 경령전 주변에서 용문, 봉황문, 범자문 막세가 발견되었죠. 이 막세에서 어떤 문양이 보이나요? 용, 봉황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런 문양은 왕의 권위를 상징한답니다. 즉, 경령전에서 왕의 위엄을 느낄 수 있도록 지붕을 용과 봉황과 같은 문양으로 장식을 한 것이죠. 경령전뿐만 아니라 만월대에서 출토된 기와에서 다양한 문양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출토된 문양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휘문 혹은 귀목문이라고 불리는 문양은 볼록한 동그란 무늬가 특징적입니다. 또 연꽃을 새긴 연화문, 넝쿨식물을 새긴 당초문, 넝쿨식물과 꽃을 함께 새긴 당초화문 등이 있습니다. 용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기와는 지붕을 장식하는 장식기와입니다. 용이 가진 신령한 힘이 나쁜 기운을 쫓아내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붕 위를 장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와뿐만 아니라 청자도 많이 발견됐는데 특히 최고급 비색 청자부터 모양이 조잡한 청자까지 매우 다양한 청자가 출토되었죠. 만월대가 왕부터 노비까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던 궁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답니다. 만월대를 남과 북이 함께 발굴하면서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유물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기와 문양의 이름 또한 다르게 불리고 있죠. 남한에서는 물고기 뼈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어골문 문이라고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전나무인 문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같은 유물을 보고도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통하고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낯설었지만 함께 조사하고 고려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답니다. 앞으로도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유물은 바로 금속활자예요. 만월대에서 금속활자를 발견한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고려는 개국 초부터 목판 인쇄술이 유행했어요. 목판 인쇄술이란 나무로 만든 판을 사용해 책의 모든 내용을 새겨 인쇄하는 방법인데요. 그만큼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다양한 책을 인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는 금속에 한 글자씩 만들어 책을 찍어내는 방법을 발명하는데 이것을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해요. 고려 금속활자로 만든 책으로 직지심체 요절이 있는데요. 이 책은 현재 존재하는 금속활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로 인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어낸 나라, 바로 우리의 민족 고려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고려의 금속활자 일부가 고려 궁궐이 있었던 자리 개성 만월대에서 발견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남과 북이 함께했답니다. 그동안 알려진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금속활자의 출처는 확실히 고려 궁궐터 개성 만월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만월대에서 발견한 금속활자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해요. 하지만 발견된 활자의 수량이 적어 아직 고려 금속활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계속된다면 고려 금속활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퀴즈.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과정에서 금속활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은 무엇일까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나. 대장님, 무슨 노래인가요? 황성예터라는 노래예요. 황성예터의 황성은 황폐한 성을 뜻하는데 바로 만월대를 말하죠. 폐허가 된 만월대를 보며 일제강점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했어요. 고려는 멸망했지만 그 역사의 흔적은 후대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군요. 맞아요. 조선시대에도 만월대를 방문하죠. 어떤 이유로 궁궐에 털어 남겨진 만월대를 찾는 걸까요?
잠시 후 선조들의 만월대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에 남겨진 고려의 발자취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을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기록에서 여러 왕들이 만월대에 방문한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죠. 19대 왕이었던 숙종은 만월대 남문루에서 활쏘기 시험으로 무사를 뽑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숙종뿐만 아니라 조선의 여러 왕들은 개성의 인재를 뽑기 위해 만월대에서 과거 시험을 열었죠. 만월대는 이처럼 인재 등용을 위한 과거 시험의 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모임 장소로도 쓰였어요. 이 그림은 김홍도 작가의 기로 세련계도라는 작품이죠. 기로라는 것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뜻하며, 세련계라는 것은 세상을 연결하는 모임이라는 의미로서 기로 세련계는 쉽게 말해 나라에서 베푸는 경로잔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송악산 아래 만월대에서 개성 출신의 노인을 위해 열린 잔치 현장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작품이죠.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기념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한 거겠군요. 네, 맞아요. 이 작품 속에 그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잔치를 즐기고 있을까요? 2명의 사람이 춤을 추고 있고 6명의 악사들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잔치 무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대 밖에서 춤을 추고 있기도 하고, 함께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만월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죠. 조선시대에는 만월대가 다양한 행사 장소로 쓰였던 것 같네요. 또 만월대는 노래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장님이 불렀던 황성예터 노래처럼요. 맞아요. 황성예터 노래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유행했던 노래예요. 고려 궁궐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만월대의 모습을 보며 서러움을 달래는 듯 보이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로 나라 잃은 슬픔을 한가득 표현했죠. 어떤 극장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 관객석이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슬픈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죠. 이 또한 가슴 아픈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비록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해요. 또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장님, 만월대에서 인증샷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사진 뒷장에 만월대를 향한 제 마음을 적으면서 이곳에 대한 추억을 간직해야겠어요. 좋아요. 알굴 대원님처럼 우리 모든 국민도 이곳 만월대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저도요. 남과 북이 다시 평화롭게 왕래하며 교류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여기서 퀴즈! 개성 만월대는 일제강점기의 노래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폐허가 된 만월대를 보면서 일제강점으로 나라 잃은 슬픔을 표현한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단은 조사 기간 동안 개성에서 지냈답니다. 어떻게 개성에 있을 수 있냐고요? 바로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는 북한과 함께 했거든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했답니다. 한참 찾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개성 만월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저도 대화에 참여해보자면
우리가 공동으로 개성 만월대를 발굴하는 것은 고려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비록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는 같은 역사를 가진 역사 공동체이죠. 그렇기에 고려 역사의 중심이 되는 궁궐, 그 흔적이 남아있는 만월대를 지키기 위해 발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옛 선조들은 남북이 분단되기 전부터 한마음으로 만월대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셨어요. 오, 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개성 만월대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 보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개성은 일본의 침략으로 유적과 유물을 빼앗기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왕릉이 도굴당하거나 개성의 역사 유적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수백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는 만월대였지만 개성 시민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고려 역사의 흔적들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성 사람들 사이에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개성박물관을 설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려의 유물과 미술품들이 개성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되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성박물관은 유물을 지키기 위해 급히 구덩이를 파서 유물을 묻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월대는 또 한 번 파괴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이 있었지만 동시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 개성은 휴전협정 이후 북한에 위치해 있지만 해방 당시 개성은 38도선 아래 남한 쪽에 위치한 미군정 관할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미군은 38선 인접 도시인 개성에 군 시설을 건설하려고 만월대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만월대가 갑자기 헐리기 시작하자 개성 안에서 만월대를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미군 부대를 운영하는 중심 기관에 찾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이 미군의 행위에 반대하며 질타를 했습니다. 결국 미군정은 만월대 훼손을 중단하게 되죠. 개성 만월대는 숱한 침탈과 파괴, 전쟁으로 고려 역사 문화를 잃어버릴 위기에 계속 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선조들의 강한 의지로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분단이 되기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고려의 역사를 지켜내고자 했군요. 옛 선조들이 해냈듯이 우리도 개성 만월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결과 경령전, 금속활자 등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성 만월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모든 것은 남과 북이 함께 이뤄낸 성과죠. 무엇보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역사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한 앞으로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통해 남과 북의 협력과 문화 교류가 계속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려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개성 만월대 찾아올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돼요. 우리가 아직 손도 못 댄 구역이 많은데 평화로운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가서 발굴합시다. 좋아요. 여기서 퀴즈! 남북의 발굴 조사단은 2007년부터 12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발굴을 해왔습니다. 고려의 궁궐터인 이곳은 어디일까요?